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시간입니다. 최근 가요계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스트라이트라고 하는 밴드 아이돌이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해왔다는 얘기인데, 총괄 프로듀서이자 회사의 회장인 김창환 씨가 이 폭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충격이 더 커지고 있고 논란도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네.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네네. 뭐였냐면 지금 문제제기의 핵심에 있는 이석철 군이라고 하는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쳤던 그 드럼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2013년에 영화에도 출연해서 그 드럼 실력을 갖다 뽐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영재를 데려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그래서 사실 영재라고 하면 되게 음악적 기량이 높고 또 자기의 세계관에 충실하기 때문에 예. 자율성과 개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 거꾸로 폭행, 폭언을 통해 가지고 위축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미 이제 알려진 사람을 감히 어떻게 저렇게 그 이면에서 뭐 폭력을 행사하면서 예. 이렇게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것에서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특히 요즘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크게 인기를 끄는데 그 예. 이유는 바로 자율과 개성을 살려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고 또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작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이석철 군이 본인 스스로 했다는 것도 예. 초유의 사태입니다. 맞아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소속사 분쟁, 뭐 예.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 노예계획 때문에 나중에 소속사 분쟁 때문에 기자회견하는 것 있지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철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요즘에 지망생들이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 지망생이 있는데 그만큼 그동안의 구시대의 어떤 작태들을 개선하지 못한 점, 그런 점이 좀 분노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들이 더 이스트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한 기간이 4년이 넘어요. 네. 그리고 4년 동안에 내놓은 음악들도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꽤 좋은 성과들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방탄소년단처럼 커갈 수 있는, 오히려 조건은 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밴드 그렇습니다.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셉이 좋죠. 외국에서는 더 잘 팔리는 컨셉이잖아요. 네. 근데 4년 동안 왜 방탄소년단과 이렇게 달라졌을까? 거기는 어떤 그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폭행으로 이걸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 친구들이 중학교 2, 3학년이에요. 아까 예. 4년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초등학생 때부터 예, 소속사에 예.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관리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많아봤자 18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이유 없이 화를 낸 후에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뭐 20여 대 때렸다. 이게 중학생 때 때린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유가 참 가관이 아닙니다. 뭐 SNS 계정 팔로우를 하지 않았다, 지각했다, 심지어 안마의제가 찢어졌다는 이유로 구타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기타 줄로 목을 감은 제대로 연주할 때까지 연주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목을 땡기는 거예요. 예. 마치 개가 끌려다니듯이 이런 예.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상과 모욕감을 가졌을까. 특히 어린 중학생,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천인공노할 그런 만행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동영상이 있어요. 이들이 방탄소년단처럼 일상을 네. 찍어서 그것을 갖다 내놓은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에 보면 중간에 옆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네. 그리고 멤버들이 카메라를 보고서 약간 쭈뼛대다가 지금 우리 석철이 형이 참교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폭행이 얼마나 일상화됐으면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사실 뭐 요즘 SNS를 활용해가지고 팬들과 소통한다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통을 못했던 이유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더 이스트라이트의 소속사 대표가 김창완 씨라는 네. 데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충격적이죠. 이분이 지금 그 음악 콘텐츠 산업협회 이사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부정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녹취록이 공개가 나왔잖아요. 됐잖아요. 그래서 믿고 맡기면 패 죽여도 놔둬야 한다. 예.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듀서가 폭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놔둬야 된다라고 실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심지어는 알리지 말아야 된다. 네. 심지어 알리게 되면 너희들이 또 손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특히 부모들한테 엄마 협박을 아빠가 했죠. 더 예. 괴로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들도 굉장히 그 공포에 불안에 떨었던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금창환 씨는 90년대
김건모, 뭐 클론, 뭐 박미경 등 예. 내노라는 가수들을 키워낸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어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예. 그럼 90년대 이런 방식으로 가수들을 육성했나? 그러면 우리가 좋아했던 음악들은 그런 피 묻은 음악들인가? 예.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아니 이런 말을 하니까 실제로 폐 죽여도라는 거. 90년대 인기 그룹이었던 터보도 네. 이 폭행의 피해자였다는 얘기가 나중에 밝혀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보의 멤버였던 김정남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잿더리나 의자가 날아오는 것은 감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한 대 맞고 병원 가서 꿰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김광수 이제 대표가 있었잖아요. DSP죠? 예. 그래서 권석식 씨도 이제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런 환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조폭 출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획사에. 왜냐하면 쉽게 진출을 할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거꾸로는 굉장히 그럴듯했지만, 안으로는 그런 폭행과 폭언과 겁박, 뭐 이런 공포 조성을 통해 가지고 관리 훈육했던 소속사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래퍼를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포에 떨어가지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연예 기획사들이 운영이 돼 왔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도 한 기획사 대표가 주차장에서 소속 여가수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알려져가지고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물밑에는 정말 많은 그런 폭행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어떤 추정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점검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전수조사를 하듯이. 연습생 시스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합숙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합숙소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훈육과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뭐 대형 기업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에서는 개성을 존중해 준다.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재능을 부여준다라고 하지만 겉으로 활용과는 다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엔 저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도 관련이 있고요. 노동부에도 관련이 있고 보건복지부에는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부에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이렇게 담당할 부분이 아니고 유관부처가 다 합동으로 지금 현재 아이돌 연습생들 어떤 아이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의 일부 뭐 가요 팬들입니다만 일본의 그 팝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니들 연습생 이따위로 키우잖아. 그러면서 무슨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해. 이러면서 비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가장 자유스럽게 풀어놨더니 세계적인 스타가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들 스스로 행동에 책임지게끔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것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고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유럽에서 한국의 아이돌들이 각광을 받으니까 유럽의 유명한 매체들이 공격했어요. 말씀하신 그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돌들은 그렇게 뭐 억압적인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키워지는데 그 음악이 뭐가 의미 있느냐라고 했는데 방탄소년이 등장을 하면서 그게 쏙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그런 음악과 안무와 댄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율과 개성을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팬들과 소통해 갈 때 컨텐츠 자체도 차별성이 있고 또 팬과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제의 이번에 이 이스트라이트의 사례는 한국의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이 좀 더 바람직하게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개인의 어떤 한 소속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 그렇게 묻히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정책적인 어떤 개입들이 필요하고 형사 어떤 관련 처벌도 명확하게 돼야 나중에 이게 악순환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아이돌들의 그 취재를 다큐멘터리 담은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스텔라의 리더가 나와서 우리는 그런 춤을 추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음악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또 어떤 배려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아이돌 연습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예. 또 인권 수준도 높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석철 씨가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은폐된 훈육 방식은 조립할 수 없고요. 또 아이돌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존중의 대상일 맞습니다. 때 훨씬 더 음악적 혹은 그런 창조적인 역량이 배가 되고 그게 전체적 우리한테도 좋은 어떤 문화예술 향유로 돌아온다는 점을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